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이제 그 스마트 제조에서 이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비 관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능형 설비 예조 보존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는 스마트 공장 품질 관리를 해가지고 설비 관리 기술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과연 그 신뢰성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응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공장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문헌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목적이 요즘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품질, 제품을 만들어도 그 품질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있고, 모든 생산 과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구축이 될 때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고요. 스마트 제조라는 걸 간단히 이제 정의를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정의 내용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은 생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고 기업에서 관련된 생산에 관련된 전문 지식, 아마 이게 노하우가 될 거예요. 이거를 융합하여 그 다음에 확실한 증거에 기반한 생산 관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하고 약간 좀 제조가 좀 차이가 났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지보장 관점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부 다 연결해서 취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빠르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디시전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그 다음에 설비 안전성과 작업자 안전성도 같이 이제 추구를 하게 되죠. 그런 것을 다 총합을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지능화된 설비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원료를 투입해서 설비를 통해 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제품 설계에 따라서 이제 각 생산 공정의 레시피들이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생산 공정을 다 나오게 되면은 그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부 다 이제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생산 원료에 따라서 배합률, 운전 조건들을 다 이제 정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히든 데이터라 해가지고 기업에서 공개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명령을 주면은 설비는 굉장히 피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RPM, 몇 압력, 얼마의 온도를 가지고 작동해. 그러면 설비는 거기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관리라는 거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데이터,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진동, 아까 말씀한 전류, 전압,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는 레시피 데이터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데이터는 뭐를 추구하냐면은 설비의 건강 상태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설비 데이터 주면은 우리 그 전 레시피가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전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 품질 관리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작동했을 때 양호하네, 불량이 나왔네 해서 이걸 검사한 데이터, 요 공정 제어 데이터, 생산 설비 데이터, 그다음에 품질 검사 데이터, 이것이 하나로 다 융합이 되지만 정확하게 이 스마트 공장에 어느 정도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밑에 보시면은 이들 데이터가 전부 동기화해야 됩니다. 다 싱크로나이즈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는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뢰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분석하는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예지 보존의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발표를 안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저희가 그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타들이 한 설비 융합이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저 위에 보시면 AN 모타, 무슨 모타, 무슨 모타. 이 설비들에 대한 그 RPM, 그때의 전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진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싱크로나이즈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설비가 이상이 있을 때, 제품이 불량이 있을 때 이 특성들이 나타나는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찾는 겁니다. 그때 어떤 설비에 문제가 있었느냐, 레시피가 어떻게 바뀌었었느냐,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치를 시켜놓고 보면은 어떤 설비는 RPM이 일정한데 어떤 그 못하는 RPM 올라갈 때 진동이 떴구나. 여긴 일정하고. 그런데 일정한 설비에서 갑자기 진동이 높이 뜨네. 그러니까 다른 모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RPM을 쭉 추적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RPM 변동에 따른 그 데이터를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운전 조건 때,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여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20rpm 정도인데, 20Hz 정도인데, 이때 굉장히 높은 진동이 발생하고, 요 대역을 지나가니까 다시 안정화된다 하는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터의 특정 RPM대에서 설비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그 설비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공정 데이터하고 융합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가지고 예지 보전 시스템을 전부 다 이제 그 이쪽 방향으로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융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그 재결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고 이걸 가지고 제품 품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보시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향후 이제 5년 안에 변화될 내용 중에서 보면은 예지 보전 쪽하고 품질 관리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을 위해서는 품질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주 무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인공지능들이 다 그 발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비 관리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체에 방문을 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문제점을 이제 알다 보면 이제 미팅을 많이 하는데 거기 관리부서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설비가 왜 고장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려만 주면 우리가 잘 고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이 고치는 실력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이런 경지까지 왔는지 왜 여기까지 도달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어요. 기존의 CMS나 VMS 같은 경우는 알람만 띄워주고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그들이 주는 결과만 가지고 이제 보전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설비가 무엇이 문제인 거를 정확히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한 다음에 그 정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작업을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끝낼 것이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결합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펌프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부품들이 있습니다. 베어링 같은 경우는 베어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들을 또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하다 보면은 어떤 결함이 어떤 데 발생을 하고 이 발생한 결함이 어떻게 진전을 해서 고장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모가
설비에 이제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잠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설비 관리의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기존에는 이제 설비에다가 센서를 다 부착을 해요. 그 데이터를 무조건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알람이 뜨면은 전문가들이 이 취득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자꾸 걸려요. 아, 이게 언제부터 이랬지? 뭔 주파수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그 설비에 빠삭하면은 오진율이 적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한 오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서 재가동했을 때도 다시 재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장 직전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다 분석을 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설비에서 데이터 받을 때부터 도메인 날리지를 적용을 해서 다 데이터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합 메커니즘을 적용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는 뭐 인공지능 기술도 많이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비 상태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다, 언제 세워올 거다 하는 진단을 한 그런 절차를 하고 가장 최적의 그 솔루션을 이제 찾게 되죠. 자, 이런 행위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설비 관리자나 관리자들이 그 전체 설비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가장 스마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 지금 위험해, 좀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공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뭐 시장에서 빨리 요청을 많은데 이걸 세워서 로스를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결정을 해야 돼요. 설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지만은 그 결정은 관리자들이 또 생산 그 부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기존의 그 VMS 데이터하고 저희가 진화하는 데이터를 이제 EXRB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하고 약간의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를 레벨 값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아까 뭐 원프레딕트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정해놓으면 그 알람이 울리면은 그때부터 예의주시하고 그것부터 조금 더 지나치면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트렌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변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또는 몇 번의 하이가 뜬다 하는 것들을 보고 이 설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면은 그때 전문가들이 가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게 되죠. 그때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를 받으면은 정량적인 값은 위와 같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을 써서 트렌드도 보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중요한 거는 왜 그런 경고치까지 올라가느냐 그 원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진동신호 하나를 40개 파라미터로 쪼갭니다. 특성별로 다 쪼갠 다음에 어떤 특성치가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추출을 하게 되죠. 이 특성치들을 조합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 정성적인 분석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환경 데이터, 전압, 전류, 온도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내가 관리하는 설비에 어떤 데이터들이 유의미한가를 찾아내 있느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필터링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에서 이거는 무의미해,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이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필터링해서 분석해서 제어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확성도 높고 시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설비 관리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판단을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보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이 설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 왼쪽하고 오른쪽인데 왼쪽은 기존에 이제 VMS 쪽에서 많이 흔히 써왔던 방법 중에 옛날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설비가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 하는 거를 이 컨트롤룸에 있는 분들이 무슨 설비가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이상이 있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즘은 그 3D로 해서 2D로 디스플레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설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전문가 와서 분석하십시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클릭으로 바로 데이터를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결함이 유형인지를 알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클릭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진단이 가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설비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느냐 보시면은 일단 회전기기에 대한 설비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취합을 합니다. 설비 사양, 구조, 그 다음에 이력.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병원에 가면 그 이력들이 다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설비도 그런 데이터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DB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데이터를 전부 수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처음에 데이터 수집할 때 이 설비가 어떤 결함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예상에 따라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면은 그 특성을 잘 찾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데이터들을 중심적으로 이제 수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성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결합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 통계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결함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고 사후 대책을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진단하는데 굉장히 복합적이고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각 데이터에다가 설비의 물리적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센서들. 저희는 이제 진동 같은 경우는 유선, 무선 센서, 온대 센서, 압력 센서, 전류 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리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은 이제 서버에 다 저장이 되겠죠. 서버에서는 진단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필요할 때 클릭하면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룸에 있는 분들은 설비가 문제 있어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데 현장 사람들 보고 가보라고 지시를 많이 해요. 좀 위험한 생각인데 그래서 작업자들이 현장에 갈 때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룸에 있는 데이터하고 현장 데이터하고 똑같이 온라인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고 그 대신 가져갈 때는 그 AR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설비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데 너네 이걸 다 진단할 수 있어? 이런 물음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설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설비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분리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익스트루더인데 거기 보시면 익스트루더 구성이 모터, 그 다음에 기어박스, 스크류, 그 다음에 드라이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스트루더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각 요소들을 다 분석하고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터 여기가 문제가 있네.
그다음 스크류 여기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 스트로더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축적을 했냐면은 단일 모터, 단일 설비들, 뭐 전동기, 베어링, 요소도 있고요, 기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리해서 여기에 맞는 데이터를 굉장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비진단 쪽에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설비들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 축적된 것을 기반으로 아까 결합 메커니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B를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기법도 다 배웠어. 그럼 우리 기업의 구축이 될 수 있나? 어떻게 구축이 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온프라미스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이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데이터죠. 그래서 각종 데이터를 저희가 다 그 데이터셋을 구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구축해서 판매도 하고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구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험 설비나 그렇다면 현장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받아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웨이블렛, 뭐 타임 파형, 스펙트럼 파형 이거를 다 분리를 해서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인공지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필요한 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미지화한 다음에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컴프레셔를 저희가 정상 데이터하고 이상 데이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이미지로 해가지고 판매를 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느 순간의 데이터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 스펙트럼 데이터 어땠어? 그때 어땠어? 자,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시간에 연결돼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공지능에서도 이 시간 연결돼 가지고 보는 것이 요즘 많이 이제 추구를 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베큐um 컴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작동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큰 진동하고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점만 지나가면은 다시 안정화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어느 특정 구간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 설비의 문제점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DB 셋이 다 구축이 되면은 이제 자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구축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나눠 있는 설비, 공장의 설비들을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 무슨 설비에 지금 설치 운영되는 게 얼마고 그 다음에 정지된 설비가 얼마고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단일 설비에 들어가서 이 설비 지금 문제점이 뭔가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뭐고 그 다음에 스페어 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수율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수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퍼포먼스는 들라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되죠. 실제로 저희가 제약업체의 그 수율을 관리를 해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동 트렌드도 그렇고 수율 트렌드도 그렇고 전부 다 데이터를 받아서 요거를 정확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 수율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데이터로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제일 우선적인 게 한눈에 모든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비에 대해서 그때 어떤 경영을 보이겠고 그때 그 동작률이나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설비들이 한꺼번에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 설비 데이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디지털 트윈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조 데이터를 전부 다 어떤 그 알고리즘 맞춰서 만들어 놓고 설비 데이터도 만들어 놓고 요거를 임의로 제조 데이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중에는 이제 검사 데이터하고 연동시키면은 완벽한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데 KTL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검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저희가 100개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98.3%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조 버전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최초로 아마 지금도 아직 받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서 이제 인증을 했고 K마크를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인기관에서 받은 데이터고 저희가 현장에 설치해 놓고 거기서 다시 검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검증이죠. 그래서 여수에 있는 닭주업 기업에 저희가 시스템을 전부 다 설치해 놓고 저희 검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비 중에서 정상적인 설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루프 리액터 서큘레이션 펌프라는 놈이 있는데 보시면은 펌프 쪽에 빨간 거 있고 모터 쪽에 노란색으로 있어요. 저희 색상은 IS 규격에 따라 4단계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건 국제규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찬가지 클릭을 했더니 베어링 결함이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처음 여기 보시면은 처음 가동하고 2번 가동하고 끝난 겁니다. 이게 불과 한 15분 정도로 이제 저희가 가동한 건데 그 다음에 그 이후 안 하고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저희가 검증 들어갑시다. 검증 뭐 있습니까?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을 시켰더니 이게 이제 베어링이 나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탄화까지 다 나오는데 아마 조금 더 넣었으면 좀 큰 그 설비 데미지까지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베어링을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 모터 쪽입니다. 이 노란색은 단기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빨간색은 바로 정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오픈했으니 모터도 오픈합시다.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결론은 파셜 러빙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파셜 러빙이 부분적으로 접촉을 해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를 취득하지 않으면 전문가도 참 찾기 힘든 그 결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뜯어봤더니 역시 부분 접촉 현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파셜 러빙이 있고 이것이 조금 더 진전되면 히트 앤 바운스, 그 다음에 풀 러빙까지 갑니다. 그 다음 그것이 더 진전이 되면 저희 로타바나 스테이터 저기에 나가고 와인딩 소송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중대 결함으로 가죠. 그래서 중대 결함이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러빙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고 거기다 또 한 달 전에 파셜 러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진전이 되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러빙이 로터하고 스테이터가 접촉하는 겁니다. 에어갭이 좁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건 에어갭에 잘 맞추기만 해도 보수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 전 단계인 에어갭의 불평행에서부터 찾아서 해결하면은 거의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단계까지 전혀 비용이 안 드는 단계까지 이제 저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보 AR을 통해 가지고 현장 갔을 때 그 설비하고 연결돼서 이 설비가 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 부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긴급적으로 수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하는 경로에서 위험한 것이 없는가. 이동 경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미리 이제 에어를 써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 안전을 굉장히 보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장하고 컨트롤러하고 이게 하나가 돼서 설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사례인데 제가 특이해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은 이 설비에서 진동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은 이제 진동 때문에 나타난 건데요. 아니 정상적인데 이게 뭐가 문제야 하고 저희는 처음에 의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해 놓고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진단을 클릭을 했더니 이것도 베어링 결함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리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 안에는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모든 데이터를 다 DB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펙만 알면은 자동으로 결함을 계산을 해서 DB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넘버 그때 RPM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결함 주파수가 뜹니다. 그때 회전축의 RPM, 그 다음에 케이지 진동, 그 다음에 볼 진동, 아웃레이서, 인루레이서 진동 주파수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결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이런 주파수가 뜨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케이지 진동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베어링 결함이라고 했구나. 이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바로 이제 베어링 교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해서 정상화시킨 그런 이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밖에 이제 품질 데이터하고 양돈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희도 그 3층에 있으니까 한번 와서 그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쪽이 굉장히 그 어렵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로봇 쪽에 지금 데이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봇 쪽이 이제 진동뿐만 아니라 전압, 전류, 그다음에 압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를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설비, 여기 이제 RTV라는데 움직이는 설비들은 무선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선하고 무선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 받는데 무선은 조금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움직이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움직이는 설비, 고정 설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